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원효로 3가 일대에 나왔는데요. 원효로 3가는 국제업무지구의 주7입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국제업무지구의 가장 큰 수혜를 잇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효로 일대에 투자했을 때 가장 1순위로 꼽는 지역이 원효로 3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측면에서는요, 워낙 입지가 좋고 노후도가 되다 보니까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주체들이 좀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속도가 좀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효로 3가는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국제업무지구라는 가장 큰 개발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될 때마다 지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도 물론 되면 좋겠지만 재개발보다는 국제업무지구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도나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 플러스 재개발 이슈까지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3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원효로에 붙어있는 지역들은 원효로 3가 1구역하고 2구역은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말고 상단부에는 신속통합을 하는 동의율도, 동의서도 진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2구역 같은 경우에 동의율이 60%가 넘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원효로 일대는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재개발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되기만 하면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재개발이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사업성이나 자산가치의 상승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재개발을 선택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효로 쪽에 붙어있는 지역들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해당 구역의 소유자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효로 3가, 원효로 일대 역세권 활성화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역세권 활성화의 요건이 맞지 않아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우리가 신속통합하고 역세권 재개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구역을 정하고 동의서를 걷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가능성 여부, 정비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정비 계획을 직접 신통기획안이라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주는데요. 역세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역 정하는 것도, 그리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재개발을 진행하는 주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구청에 들어가서 협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가서 구청 담당자나 시청 담당자나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전에 확인했던 그 절차들 에는 이러한 정비 계획이나 이런 자세한 이런 자료 없이 그냥 단순하게 가서 이 일대를 역세권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청 담당자들도 정확한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효로에 붙어있는 이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 원효로 3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가 서울시랑 직접 컨택을 해서 요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얘기가 들었고, 원효로 3가 1구역의 추진준비위원회하고 정비업체 간에 어느 정도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렸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원효로 3가 1구역도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나 동의서를 걷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원효로 3가 1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요건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60%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신축 건물 비율이 15%가 넘으면 해당 구역은 재척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작년 24년 12월에 신축 15%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원효로 3가에서 역세권 활성화가 재개발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이 60%만 넘으면 된다.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노선형 상업지를 포함해서 일대한 가로구역을 정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와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로 한 1100%까지 뽑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들이다. 그렇지만 1100%로 이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용적률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400%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임대랑 기부 체납하는 것들 제외하고 한 450세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 대비 1.5배 정도 되는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세권 활성화를 가면 사업성이 안 좋다, 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늘어나는 일반 분양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효로 3가 국제업무지구 출입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높은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고 진행되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신속통합이랑 역세권 활성화랑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한 300% 정도. 그렇지만 역세권 활성화는 뭐 기본적으로 600에서 800, 그리고 원한다면 추진하시는 주체들이 원한다면 최대로 1100%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통합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일단 진행을 하시는데요.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안녕. 원효로 3가 1구역이 이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곧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가장 고무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업체에서 서울시랑 컨택해서 원효로 3가의 역세권 일대, 대로변에 붙어있는 한 블럭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대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쪽 편에 있는 요 부분이죠. 이 일대는 용적률을 높게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정비업체를 선정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월에서 5월 정도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효로 3가 1구역도 이제는 재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원효로 3가는요, 이제 오른편에 있는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요 도로를 기준으로 요 위에가 1-1구역, 아래가 1-2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1, 2-2-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구역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베스트하긴 한데, 사실 역세권 활성화가 되는 재개발 구역하고 아닌 구역하고의 그런 이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에 붙어 있는 이 아래쪽 블록들은 역세권 활성화로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위쪽 부분이 신속통합으로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효로 3가의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거둔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동의율이 63% 정도 넘어갔죠. 그래서 원효로 3가 일대는 재개발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재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사업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면 동의율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원효로 3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 국제업무지구 주출입구가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개발 호재가 붙어있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재개발 추진구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원효로 3가다. 한번 네이버 부동산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구역은 물건이 별로 없고 2구역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이제 원효로에 붙어 있는 이제 1-2구역은 투자 가능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한 7억 2천 정도 되는 투룸 빌라, 그리고 전세가 2억 정도 돼서 한 갭 투자 금액으로 5억이 넘어갔었죠. 그게
작년 2월 이후 3, 4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지역이 이제 원효로 3가 1구역인데요. 최근에 이제 건축행위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물건이 이제 신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실투자금 기준으로 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 4억에서 4억 초반이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좀 서둘러서 잡으셔야 내가 원하는 호실이나 이런 거 잡을 수 있고, 특히나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원효로 3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